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목표이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미국 대북 정책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한 양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맞서 방어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선택할 유일한 길은 외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의지가 있고 북한이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계속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여러 긴장 고조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백신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남북 관계에 관한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하는 데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더 절실히 도와 그런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대북 보건의료 협력 이사를 담은 대북 통지문을 취임 직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의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인도적 문제 등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면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해 미한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미한 동맹을 기초로 남북 관계를 포함한 모든 글로벌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과 지난 2달간 4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항상 중요하고 유익한 만남이었다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협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영내 평화 안전에 대한 도전을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좋은 논의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도 양국은 정치와 경제, 군사 문제를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미일 동맹과 또 북한을 비롯한 영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와 만난 사진을 공개하고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안보, 번영, 평화의 초석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와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함께 도전에 맞설 방안을 논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미일 동맹 강화 방안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 등 국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전날 한국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고 한반도의 민주주의 초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애국심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으며 폴 라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과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함께한 것은 특별한 영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가 주권에 대한 폄하라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를 이룬 국가라면서 독재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앤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BOE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외무성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엄중히 반박한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의 국가 주권을 폄훼하는 북한의 부당한 성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이 주권 독립국이며 타이완과 중국 정부는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말하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이 이룬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법치에서의 성과는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타이완 국민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만이 세계에서 타이완 국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타이완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류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또 북한 외무성의 이번 망언은 중국의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폄훼하는 것으로 타이완 외교부는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위협에 맞서 타이완 정부와 국민들은 단결을 통해 강력한 각오로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은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 그리고 평화 수호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이 지키고 있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스템은 물론 인권과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타이완은 앞으로도 민주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제도를 확고히 수호하면서 국제 안보와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미국의 내정 간섭 행위이자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이라며 타이완은 중국과 뗄 수 없는 일부로서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4일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한 조치로 현재 타이완 주변에서 진행 중인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5년 만에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신화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가 BOA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 문제로 정치화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공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유엔 총회에 제출될 보고서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임 이신화 대사를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무를 시작한 이신화 대사는 자신이 인간 안보와 다자 외교를 전공한 학자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화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차원의 국제 공론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여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책임 규명은 모니터하고 안타깝게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거,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처벌을 한시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북한 정권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함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이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마스 웨아 퀸타나 전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기 초 북한 정부와의 소통과 방북을 위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선 자신도 그런 우려를 들었다며 신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이어 다음 달 개막될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와 결의안에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조치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들 사건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적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 어젠다를 쉽게 바꾼 미국의 전례를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인권 문제에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닌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 특히 국제사회에 협력하여. 저는 그게 그 민족 공조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려해서 해야 될 말을 못했었던 것과 차별화를 둔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중국을 설득하기보단 유엔 난민기구, UNHCR 등 유엔 주요 기구들이 보다 노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유엔에 적극적 관여를 호소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진정서가 유엔에 전달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전국 탈북민 연합회 등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4일 VOA에 최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 임의처형 특별보고관에게 2019년 강제 북송된 두 탈북 어민의 행방 확인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되는 장면이 영상 등을 통해 생생히 드러났다면서 이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국제 인권 규범과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한 한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으로 끌려간 탈북 어민들에 대한 처형을 조속히 중지시키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바로 송환하도록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청할 것과 당시 한국 정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해 줄 것을 유엔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